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제주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는 일상적인 갈등 상황에서도 쉽게 발생하는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카카오톡, 문자, SNS, 커뮤니티 등 온라인 소통이 많아지면서 나도 모르게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판이나 사실 전달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은 구성 요건과 위법성 요건이 매우 복잡하고 무죄가 인정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제주 명예훼손 변호사의 시각에서 실제 수사 및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핵심 대응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경우 명예훼손이 인정되는지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공연하게 적시한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단체 채팅방에서 누군가의 비위 사실을 사실처럼 말하거나 SNS에 특정인을 지목해 부정적인 내용을 게시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설명할 여러 기준에 따라 무죄가 충분히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무죄가 가능한 대표적인 주장들로는 첫 번째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었음을 항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만 그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로 판단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내부에 비리를 제보한 경우이거나 소비자로서 정당한 피해 사실을 알린 경우, 그리고 범죄 피해를 알리기 위한 게시물 등의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로 판단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발언이 사적 공격이 아닌 공익 목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허위라고 판단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유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발언 내용이 허위인지 명확하지 않음을 항변하고 여러 정황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의견 표현이라는 것을 강변하며 사실관계가 일부 부정확하더라도 핵심 내용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검찰이 허위임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무죄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죄 판단을 받기 위한 방안으로 세 번째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항변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은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성립하는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공연성이 부정되어 무죄로 판단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개인 대 개인 간 1대1 대화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내용을 외부와 공유하지 않은 경우 역시 공연성이 부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목된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공연성과 특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형사전문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히 최고라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항상 최선의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제주 형사전문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